네, 오늘 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랑비자의 3시 4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MTN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이 외국인 자금이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부 기관 투자자들 내부인들과 좀 이야기를 해보면 시장과 반대되는 우리가 그런 반대되는 투자를 좀 하고 있다면서 자주 섞인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오늘 개인들의 저가 매수세 들어오고 오후 들어서 외국인도 소폭 들어오면서 좀 오름세로 전환이 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두려움과 관망세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서 자금을 빼고 있는지 오늘은 매크로한 이야기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가장 크게는 무역전쟁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중국 외에도 주요국들에도까지 무역전쟁이 지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먼저 미중 무역 분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우려가 지금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아시아 신흥국 통화 약세를 주도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또 중국 증시가 받은 타격은 우리나라에도 전이되고 있고요. 이 위안화와 원화 관계는 좀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무역 분쟁의 전선이 유럽까지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EU가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약 32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을 했죠. 여기에 무역 전쟁이 실제로 기업 경영과 경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라는 실질적인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독일의 메르세벤츠의 모 회사인 다임러가 미국발 관세에 따른 중국 관세 인상을 이유로 실적 전망치를 낮춘 겁니다. 중국은 미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서 같은 수준으로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면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이 관세가 부과되는 미국산 품목에는 자동차도 포함이 됐는데요. 이 자동차가 포함된 게 다임러의 실적 추정치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이 다임러는 성명을 통해 중국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수입 관세가 증가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SUV가 적게 판매가 될 것이고 또 완전히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은 그래서 예상보다 우리가 높은 비용을 상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외에 터키나 인도로도 무역 갈등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터키와 인도는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해서 미국의 보복 관세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환율 시장이 먼저 가장 불안하게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어제 1,110원 돌파했다가 오늘은 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상단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인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었던 ECB 대비 미국의 FOMC는 올해 금리 인상 2번의 추가 단행을 예고하면서 유로화는 약세로 갔고 유로화와 대비되게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이런 현상들이 촉발이 됐습니다. 달러 강세 대비 원화가 떨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는 원달러 환율이 미중 무역 전쟁에서 시작되는 위안화 가치의 변동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달러 대 위안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했는데요. 이는 위안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이 미중 무역 분쟁이 재점화된 이후에 최근 3거래일 동안 위안화 가치를 총 0.89% 절하 고시했습니다. 아르헨티나 페소화나 터키 리라화처럼 가치가 폭락하겠느냐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절하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서는 나오는데요. 문제는 위안화 가치가 어느 정도 절하를 하게 될 때, 하락이 될 때 원화 가치 하락까지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재선 KTB 투자증권연구원은 이 같은 현상 최근 불거진 무역 분쟁 이슈에 무관하지 않다면서 미국 정부가 100달러짜리 중국산 제품에 만약 25%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위안화 절하를 25% 하게 되면 중국은 똑같이 100달러의 중국산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게 되는 셈,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인민은행이 본격적으로 환율 상승을 유도하게 되면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환율 또한 상승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위안화 약세가 지속된다면 원화 추가 약세 기대 심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G2 무역 전쟁 상황 앞으로 예의주시해야겠지만 무역 전쟁이 전면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중국에 중간재로 수출하는 품목이 많기 때문에 원화 약세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환술실 발생을 우려한
외국인의 자금 유출 상황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내일장 핫플레이어를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꼽은 내일장 핫플레이어 보시죠. 한국전력, ST큐브, 포스토캠텍, J콘텐트리 이렇게 4가지 종목을 꼽았습니다. 오늘은 이재웅 에임하이파트너스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4일에 추천했었던 상신 EDP 오늘은 조정을 받았지만 지난 18일 최고가를 찍으면서 20%대 수익 중이고 또 15일에 추천했던 CJ헬로도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네요. 오늘 핫플레이어로 꼽은 이유는 어떤 건가요? 예. 일단 J콘텐트리를 소개드린 이유는 어제 미국 측에서 사드 철회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드 철회에 대한 명분이 없어지면 사실 중국과의 관계들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J콘텐트리 좀 뽑아봤는데요. 특히나 이제 J콘텐트리가 2분기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특히나 드라마의 지속성의 흥행,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와 미스트리 이런 드라마들이 JTBC 쪽에서 굉장히 흥행을 하면서 J콘텐트리가 이거를 VOD 유통이나 넷플릭스 측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2분기 실적과 3분기 실적에 그런 게 나란히 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메가박스 같은 경우도 방학 시즌이 이제 곧 들어오기 때문에 성수기로 또 진입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메가박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J콘텐트리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면서 주가의 상승도 지속적으로 나와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월요일 시초가를 좀 한번 소개를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목표가는 8,000원에 손절가 6,500원을 제시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개장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걸 시간입니다. 다음 주,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주요 일정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밤 오펙 정례회가 열립니다. 이 증산과 증산을 반대하는 오펙과 비오펙 국가의 줄다리기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 유가가 그럼 변동이 되겠죠. 유가가 변동하면 물가가 변동하고 물가가 변동하면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이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25일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중형주를 아우르는 KRX 미드 200 지수가 출시가 됩니다. 이 지수에는 새롭게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게 되는지 또 이를 추종하게 되는 ETF 등 다른 펀드 상품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주에는 EU 정상회담 등이 열립니다. 네, 릴레이로 다양한 스케줄 있을 테니까 착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람 기자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한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주말 사이 편안히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뵙죠. 마감 전략 A+였습니다. 고맙습니다.